어느 날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마리온 크레이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평범하지만 단조로운 하루를 보낸다. 그녀는 연인 샘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을 꿈꾸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현실은 두 사람을 계속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오는 회사에서 고객이 맡긴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순간 그녀는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히며 계획도 없이 돈을 들고 도망치기로 마음먹는다. 마리오는 차를 몰고 도시를 떠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상상에 젖는다. 하지만 내내 불안감에 휩싸인 그녀는 도중에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되고 결국 더 깊은 곳으로 숨기 위해 외딴 도로 옆에 베이츠 모텔에 묵게 된다. 그곳은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마리오는 비를 피하며 그곳의 주인인 노먼 베이츠라는 젊은 남자와 마주하게 된다. 노먼은 어딘가 순박하면서도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의 말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지나치게 집착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마리오는 그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방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 의문의 인물이 나타나 잔혹하게 그녀를 살해하고 만다. 이후 마리오는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버려진다. 다음 날 그녀의 여동생 라일라와 연인 샘은 그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하고 동시에 마리온의 사라짐을 수상히 여긴 사설 탐정 아보가 사건을 맡게 된다. 아보 역시 베이츠 모텔에 도착해 노먼을 추궁하지만 그 역시 의문의 사고로 실종되고 만다. 라일라와 샘은 직접 모텔을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노먼을 속여 어머니의 방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라일라는 한적한 저택의 지하실에서 마침내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그곳에는 이미 죽은 노먼의 어머니의 시신이 있으며 노먼은 여성 복장을 한 채 어머니의 인격을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노먼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녀의 인격을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였고 이후 이중 인격의 고통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은 정신과 의사의 설명을 통해 드러난다. 노먼은 정신분열증 상태였으며 어머니와 자신을 하나로 착각하는 병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마리온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무의식의 비명이자 병든 모성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참극이었다. 히치콕 감독의 영화 사이코는 단순한 스릴러나 공포 영화가 아니다. 이 작품은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특히 억눌린 욕망과 모성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의 구조는 매우 독창적이다. 보통 주인공이 영화 내내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이끄는 구조지만 사이코는 초반부에 마리온이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 관객의 감정을 이입하게 한 뒤 중반부에 돌연 그 주인공을 죽여버리는 파격적인 전개로 관객을 충격에 빠뜨린다. 이는 당시의 영화 문법을 완전히 뒤엎는 방식이었고 이후 수많은 영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핵심은 이중 인격이라는 개념이다. 노먼은 단지 정신병자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어릴 적 어머니의 지배적이고 병적인 사랑 아래서 자라며 결국 자신의 자아와 어머니의 자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는 살인을 할 때마다 어머니의 인격으로 변하고 그 이후엔 다시 노먼 자신으로 돌아오며 모든 기억을 억제한다. 이러한 정신 구조는 단순히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억눌린 감정이 외부로 표출될 때 어떤 형태로든 터져나올 수 있다는 인간 심리의 본질을 보여준다. 히치콕은 이 작품을 통해 공포가 외부의 괴물이나 살인마가 아닌 인간 내면에서 자라나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관객은 처음에는 노먼을 연민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저지른 일의 무게에 충격을 받는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노먼이 어머니의 인격으로 변하여 독백을 하는 장면은 그 어떤 호러보다도 더 깊은 공포를 선사한다. 그 공포는 칼이나 피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 영화의 시각적 연출 또한 놀랍다. 특히 샤워 장면은 영화 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로
물줄기와 피가 함께 흘러내리는 장면은 시각적 공포뿐 아니라 심리적 긴장까지 극대화시킨다. 빠르게 전환되는 컷과 날카로운 현악기의 배경음은 관객의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긴박감을 준다. 이 장면은 영화 편집과 사운드가 스토리텔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이코는 이후 정신병자 살인자라는 캐릭터의 원형이 되었고 수많은 후속작과 TV 시리즈, 문학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 영화는 단순한 서사나 반전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와 사회 구조 속 억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어머니의 강한 통제 속에서 성장한 노먼은 사회가 강요하는 순종과 효에 갇힌 인물로 볼 수도 있다. 어머니의 시체를 보존하며 살아간다는 설정은 극단적으로 과장된 듯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부모의 기대, 가족의 틀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그 그림자를 남기며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회피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는 것이다. 사이코는 그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쉽게 뒤틀릴 수 있는지를 영화적 장르의 틀 안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걸작이다. 어느 날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마리온 크레이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평범하지만 단조로운 하루를 보낸다. 그녀는 연인 샘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을 꿈꾸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현실은 두 사람을 계속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오는 회사에서 고객이 맡긴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순간 그녀는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히며 계획도 없이 돈을 들고 도망치기로 마음먹는다. 마리오는 차를 몰고 도시를 떠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상상에 젖는다. 하지만 내내 불안감에 휩싸인 그녀는 도중에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되고 결국 더 깊은 곳으로 숨기 위해 외딴 도로 옆에 베이츠 모텔에 묵게 된다. 그곳은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마리오는 비를 피하며 그곳의 주인인 노먼 베이츠라는 젊은 남자와 마주하게 된다. 노먼은 어딘가 순박하면서도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의 말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지나치게 집착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마리오는 그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방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 의문의 인물이 나타나 잔혹하게 그녀를 살해하고 만다. 이후 마리오는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버려진다. 다음 날 그녀의 여동생 라일라와 연인 샘은 그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하고 동시에 마리온의 사라짐을 수상히 여긴 사설 탐정 아보가 사건을 맡게 된다. 아보 역시 베이츠 모텔에 도착해 노먼을 추궁하지만 그 역시 의문의 사고로 실종되고 만다. 라일라와 샘은 직접 모텔을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노먼을 속여 어머니의 방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라일라는 한적한 저택의 지하실에서 마침내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그곳에는 이미 죽은 노먼의 어머니의 시신이 있으며 노먼은 여성 복장을 한 채 어머니의 인격을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노먼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녀의 인격을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였고 이후 이중 인격의 고통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은 정신과 의사의 설명을 통해 드러난다. 노먼은 정신분열증 상태였으며 어머니와 자신을 하나로 착각하는 병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마리온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무의식의 비명이자 병든 모성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참극이었다. 작품 해설. 약 7만 자 분량 중 앞선 4만 자에 이어 계속. 사이코가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스릴이나 반전의 재미에 머물지 않는다. 이 영화는 인간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불안, 그리고 사회가 억누르려 했던 감정들의 폭발을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노먼 베이츠라는 인물은 인간 내면의 그림자, 즉 분열된 자아의 극단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노먼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지배당했고 그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의 남성과의 연애로 인해 배신당했을 때
그는 엄마를 살해함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살해 후에도 그는